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남편, 아내, 혹은 평생을 함께했다고 믿는 그 친구. 만약 내일 아침 그 사람이 영영 눈을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아주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심리학계에서 밝혀낸 아주 서늘한 진실입니다. 일본에서 평생을 인꼬 부부로 혹은 큰 싸움 없이 원만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노부부들을 수십 년간 추적조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남겨진 남편들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못 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즉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혼자 남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아내들의 건강 수치는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지병이 낫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친구들을 만나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에서 이제야 내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며 웃음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그 원만한 40년 세월 동안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참음이었고 뼈를 깎는 감정 노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선 우리에게 시간은 젊은 시절의 시간과는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에게 내 남은 수명을 헌납하기엔 남은 날들이 너무나 아깝고 귀합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지금 당장 여러분 인생에서 가지치기 해야 할 사람의 4가지 특징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 올릴 생존의 기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남은 생을 걸어가야 할지 그 확실한 정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사연을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첫 번째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은 감정의 교류가 불균형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할머니들이 왜 남편 사후에 더 건강해졌을까요? 바로 감정 노동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화, 짜증, 배고픔, 우울함은 아내에게 쏟아내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가 느끼는 기쁨, 슬픔, 외로움에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심리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인가입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어구 저런 하면서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 라는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나 이번에 아들이 승진했어. 나 건강검진 결과가 너무 좋대. 라고 자랑했을 때 자기 일처럼 손뼉치며 야, 정말 잘 됐다.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야, 승진하면 뭐하냐? 세금만 더 내지. 건강은 한순간에 훅 가는 거야. 조심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나의 긍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 전형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과 실시간을 대화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하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 시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가장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그때 그 사람의 눈빛과 첫마디를 관찰하십시오. 만약 당신의 웃음을 머쓱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그 손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아주 흥미롭고도 직관적입니다. 바로 장난과 농담입니다. 나이 지긋하게 먹고 무슨 장난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장난은 아주 고차원적인 신뢰 확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 서로 앙앙거리며 물고 뒹구지만 상처는 입히지 않습니다. 이건 나는 너를 믿어, 우리는 안전해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머와 위트는 뻑뻑해진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친근함의 표시로 농담을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정색을 하거나 화를 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서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친구에게 아이고 김 여사님, 오늘 옷이 너무 고와서 산에 핀 꽃들이 기죽어 다 숨었네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 호호호 말이라도 고마워요 하며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사람 돌리는 거예요? 라며 다큐멘터리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상대방은 재밌다고 농담을 하는데 듣는 나는 기분이 너무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그 정색하는 친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리듯 코드가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이니까, 인맥이니까 억지로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내 기분은 무시하고 억지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60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굳이 그 맞지 않는 주파수를 잡으려고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썰렁한 농담에도 피식 웃어주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아이고 또 저 소리 하네 하며 낄낄거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편안한 사람과 밥 한 끼 먹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노년에 하는 짝사랑만큼이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나랑 다른 별에서 왔구나. 그렇게 마음 편히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변에 소위 능력 있다, 돈 좀 있다 하는 지인이나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만나면 밥값도 척척 내고
여행 가면 차비도 다 대주는 호탕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고맙다는 마음보다는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내가 좀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낀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기준을 꼭 대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에게 질문하는가? 나와 상의하는가? 돈을 낸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최고급 횟집 예약했으니까 다들 시간 비워. 그냥 몸만 와. 이번 가족여행은 강원도로 간다. 내가 펜션 잡았어. 언뜻 보면 리더십 있고 베푸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뜯어보면 이 사람은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관객이나 자신의 결정을 따라줄 배경으로 여기는 것이죠. 진정한 존중은 지갑을 여는 속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 묻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김친구, 내가 오늘 밥 사고 싶은데 혹시 속 편한 메뉴 있어? 회는 괜찮아? 여보, 이번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상의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깥 양반이 돈 벌어 온다고 아내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주식을 하거나 땅을 사는 것. 반대로 아내가 집안일은 내 소관이라며 남편을 소외시키고 자녀 문제를 혼자 처리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폭력입니다. 이런 무시가 쌓이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쓰면서 생색내는 사람보다 국밥 한 그릇을 사주더라도 입맛에 맞아? 더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만찬을 얻어먹으며 마음의 거지가 되느니 소박한 밥상 앞에서 주인공이 되는 길을 택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바로 의도를 숨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의 바르고 논리 정연하고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합니다. 흔히 말하는 팩트만 말하죠. 그런데 겪어보면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고 대화할 때마다 늘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꽁꽁이가 뭘까?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반면에 말은 좀 투박하고 촌스러워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부족함, 그리고 의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야, 이거 진짜 너 생각해서 주는 정보야. 이거 하면 너 노후 걱정 없어. 내가 너 진짜 아끼니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내 돈을 끌어들여 이득을 보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욕망을 교묘하게 감춘 거죠.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 사실 지금 가게 월세가 밀려서 너무 힘들다. 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 이자는 꼭 쳐서 갚으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똑같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친구는 솔직했습니다.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절박한 의도를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같은 심리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는 너와 관계를 길게 가져가고 싶다. 너를 믿는다는 결정에서 나온다고요. 의도가 투명한 사람은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왜 맞았는지는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도를 숨기고 착한 척, 위하는 척 접근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고 사람에 대한 믿음마저 파괴합니다. 5060 이후의 삶은 복잡한 수싸움을 하기에 너무 지쳤습니다. 나 이게 좋아. 나 이게 싫어. 나 사실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야. 이렇게 자기 패를 다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굳이 의심할 필요 없이 다리 뻗고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진국 같은 사람들과 남은 시간을 채우십시오. 좀 촌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속을 알 수 없는 비단뱀보다는 속이 훤히 보이는 멍멍이가 100번 낫습니다. 자, 긴 이야기를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과 득이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4가지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을 함께 진심으로 나눠주는 사람, 유머와 장난의 코드가 맞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질문과 상의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그 친구는 이제 정말 놓아줘야겠구나. 혹은 우리 남편이 무뚝뚝해도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인간관계 정원을 가꾸십시오.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붙잡고 있느라 새로 피어날 꽃봉오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남은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입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꽉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튼튼한 새 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친구의 자랑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내가 먼저 썰렁한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풀고, 내가 먼저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주고, 내가 먼저 나 사실 네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꽃이 되어 좋은 향기를 뿜으면 나비는 저절로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가짜들의 소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가을 햇살처럼 환하고 넉넉하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디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